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도 승전보가 들리는 듯 하죠. 물론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닌 경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만하면은 조금은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확신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경기 분위기도 여전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신무기를 장착한 선수들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 이 미래 사회에서 나옴직한 그런 이 무기를 가진 선수들이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선수들로만 또 라인업을 구축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에 좀 듬직한 선수들도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은 지금 경기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8명의 선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이재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는 이렇게 웹캠으로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멤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저희 라인업 구성해 가는데 여러분들도 한몫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선수들로 대진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도 경기장에 나서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마 제작진들의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이야기가 될 만한 그런 선수들 8명의 라인업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라운드는요. 바로 LG이노텍하고 크래프톤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로 꾸려져 있습니다. LG이노텍을 비롯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IT 내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초대형 선수들이 아니라 이 중대형 선수들 이름은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 선두권은 아닌 그런 선수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 LG전자 이 선수들이 대표적이고요. LG이노텍이 그래서 오늘 1라운드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섭니다. 이에 대항하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또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실적 발표 중소형 선수들의 성적표 공개가 한창이죠. 이런 가운데 실적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뿐만 아니라 주주 친화책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호실적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주 환원과 관련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선수로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LG이노텍 대 크래프톤 1라운드고요.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구름관중을 몰고 다니는 선수 하면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요? SM입니다. 여러 가지 하마평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카카오가 지분을 획득하면서 2대 주주에 등극했고요. 이것으로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새로운 이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M의 몸값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SM 2라운드 첫 번째 주자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조금은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크호스가 될 법한 엔터 콘텐츠 섹터의 새로운 선수 소개해드립니다. 스튜디오 밀인데요. 오늘 이 상장하고 나서 두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데뷔전 치렀는데 따상이었습니다. 더블의 상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SM 대 스튜디오 미르 2라운드 대결입니다. 3라운드는 GS 리테일 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GS 리테일도 실적 발표한 기업인데요. 분위기 좋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방산 선수 한국항공우주 3라운드에서 이렇게 대결 구도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는 에너지 대전인데요. 에너지 가운데서도 유가, 이 정유와 관련된 선수 그리고 태양광 두 선수의 대결로 꾸려봤습니다. S-오일 유가가 많이 좀 올랐다고 하죠. 많이 오를 것이다. 이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재료 있고요.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 대비로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경기장에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지만 OCI 과연 저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8명의 라인업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진표를 형성하는데 조금씩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전체적인 경기에 대해서 핫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는 증시 키워드는 바로 챗 GPT가 아닐까 합니다. 챗봇, 챗 GPT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구글이 거기에 대항하는 대항마 인공지능을 내놓을 것이다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빅테크 업체들이 상당히 젠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선수 찾기가 분주한 모습인데 조금 더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짜 찐 수혜주, 찐 선수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과연 이재필 전문가님 최근에 불고 있는 챗봇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강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이게 챗GPT 관련되는 부분, AI 쪽이 뭐 시대의 변화에 딱 부응하는 그런 섹터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관련주들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저 뭐 대표적으로 좀 먼저 움직이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죠. 이건 NPU 설계 자산 뭐 그런 걸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 그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이었고요. 또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기 2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요. 자, 이 먼저 치고 나가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지금 버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만약에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이런 쪽을 잡아서 매수를 해서 뭐 짧게 먹고 나오겠다. 이거는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보다도 급등한 종목보다도 나중에 향후에 관심 받을 그런 종목군들을 찾는 게 그게 훨씬 현명한 투자인데요. 자, 뭐 지금 요 관련해 갖고는 한 섹터를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이쪽이 AI 관련되는 쪽은 다 좀 움직였는데요. 그 관련해 갖고 보안 관련주들 이런 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공모했던 종목들 중에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게 사이버 보안 관련주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뭐 챗GPT 영향으로 공모에서 한 4조 이상을 이렇게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요게 상장 일자가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보안주들 쪽으로는 전혀 이런 쪽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경향이 있으니까요. 뭐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보안주들 중에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미리 선취매를 한다라면 가장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워낙에 이제 챗 GPT가 엄청나게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받는 부분은 예상보다 상용화가 더 빠르게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지금 현재 이 챗 GPT가 새롭게 유료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내놨죠. 최근에 이제 뭐 구독 서비스 20달러 내고 구독을 받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사업군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에 새롭게 챗 GPT를 또 결합을 한다라든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챗 GPT가 지금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당장의 상용화가 되면서 또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챗 GPT가 절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고 과연 이제 이 실체가 있느냐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협업이 있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미 이 종목들이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나온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AI 관련된 혹은 이제 챗 GPT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분명하게 눌림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 다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눌림 구간은 분명하게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원래 이 검색 엔진이다라고 하면은 구글이 시장을 거의 이제 선도하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 시장을. 우리나라엔 물론 네이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구글이 다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구글이 이번에 빙이 새롭게 이제 챗 GPT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 선두자리를 넘겨주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구글이 절대적으로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사에 또 새롭게 이 GPT, 챗 GPT에 관련된 챗봇을 또 내놓을 것이다. 람다를 기반으로 해서
받으라는 이런 이제 챗봇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몇 주 안에 또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경쟁은 더욱더 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챗 GPT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분명하게 있죠. 검색 엔진에 새롭게 챗봇을 도입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도 뭐 KT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라는 거대 AI를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든지 그 외 SKT나 혹은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투자 금액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챗봇을 계속해서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체적인 산업군에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은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캐시카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AI 반도체 쪽입니다. AI는 빅데이터를 또 연산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에서 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AI 전용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AI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들이 이제 1월 달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이 AI로 인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산업군들 뭐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AI가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산업군에 이제 종목을 조금 더 이제 접근을 해서 넓게 보시면은 충분히 또 이 AI 관련된 이러한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1월 달에 이미 AI 관련해서 탄력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에 접근을 노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눌림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눌림 구간을 기다리고 분명하게 많이 상승이 나온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우에는 눌렸다가 AI 관련된 이슈가 다시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나왔다가 더 눌릴 때 기다렸다가 2차 상승 노려보는. 지금 만약에 상승 노린다 하면은 사실 업사이드가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40%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메타버스처럼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요.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또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바닥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옥석거리기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챗봇 관련된 테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 첫 번째 이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라운드 좀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LG노텍하고 크래프톤 두 선수의 대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투표 유튜브에서 진행되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LG노텍 고르겠습니다. LG노텍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LG노텍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LG노텍 골라주셨어요. 화면 속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전에 챗봇 얘기했는데 저 AI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재필 전문가님 맞으시죠? 이렇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예, AI 아니고 저 이재필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나란히 LG노텍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주가라는 게 꾸준히 계속 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실적 부분이 계속 성장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뭐 이 LG노텍의 경우는 지금 뭐 지금까지 감히 넘보지 못했던 LG 디스플레이보다도 매출 규모가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냐 하면 2019년에 7조 9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는 거의 20조 가까이 매출액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22조에서 23조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주식을 매수를 해갖고 흔들리는 이유가 이거 빠졌다가 안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실적 부분들이 계속 성장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진단쇼에서 진단을 해드린 종목인데요. 그때 목표가 한 20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실적이 뭐 좀 이렇게 썩 좋지 않게 그렇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부분 외에도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올해 매입한 자사주는 전부 다 소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는 보면 지금 현재 어제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실적 성장이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LG이노텍이 크래프톤보다는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LG이노텍이 조금 더 낫다, 꾸준한 것에 착안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김혜울 전문가님은요? 저도 마찬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일단 LG이노텍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실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4분기에 이번 애플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무려 19분기 만에 매출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워낙에 이제 작년에 중국 폭스콘 공장이 가동 중지가 되면서 아이폰에 대한 이런 실적의 기대감들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많이 매출이 좋지 않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LG이노텍이 상당히 괜찮을까? 아이폰에 대한, 애플에 대한 그런 비중이 워낙에 좀 높기 때문에 LG이노텍이 괜찮을까 싶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매출을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LG이노텍이. 그러면서 확실하게 LG이노텍이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올해 이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작년 대비 워낙에 이제 안 좋았었기 때문에 회복을 하면서 중국 공장도 어찌됐든 이제 재가동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시장에는 이 중국 산업 재가동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핫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중국 가동이 재가동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애플 또한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LG이노텍도 실적 회복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어찌됐든 매출은 외형 성장을 해줬는데 영업이익이 살짝 이제 4분기에 좋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바닥 기대감, 그 다음에 회복되는 수요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실적을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LG이노텍은 이제서야 바닥에서 다시 한번 안 좋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하고 고개를 꺾어주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대작이 있었으나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기대작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생각보다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실적이 나왔고, 뭐 일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굉장히 잔인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매니악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니악층의 확실한 수요를 끌어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큰 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매니악 측에서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실망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매출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좀 잘 지켜줬어요. 매출은 살짝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와줬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주주 환원 정책, 계속해서 이제 2025년까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까지 진행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고, 물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번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더 나빠질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시장 투자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호재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빠질 게 없는데 주주 환원 정책까지 펼친다니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투심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크래프톤은 위치 자체가 이제 슬슬 부담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물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위치라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면 역시나 이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크래프톤은 당장 나올 신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약간 이제 의문이 들고, LG이노텍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중국 산업 재가동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이 이슈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태라서 네. 저는 LG이노텍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LG이노텍을 골라주셨어요. 크래프톤은 신장 모멘텀이 가까운 게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주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다가 고개를 살짝 드는데 또 매물대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점까지 같이 좀 짚어봤는데요. 다음 라운드에는 LG이노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해봤더니요, 여러분들의 선택 7대 3의 비율로 무난하게 LG이노텍 의견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래프톤이 오늘은 성적이 좋거든요. 이재필 전문가님, 크래프톤은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어제 20만 원 좀 설정해 드렸던 부분들은 이 주주 친화 정책이나 그다음에 저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 안 시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아무래도 이 호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주 친화 정책을 취한다라면 그거보단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보다는 좀 많이 높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다라면 바로 위에 지금 122평선이 좀 걸쳐 있는데요. 그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건 일단 오늘 거래량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봤을 때 위로 좀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상향 돌파를 한다라면 요거는 중기적으로 한 22만 5천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만 5천 원 정도 중기적인 가격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백님께서 크래프톤 투표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약간 좀 아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표하고 나서 이 종목이 왜 좋은지도 써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라운드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준비되어 있는 두 선수는요, SM 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엔더 콘텐츠 관심 상당히 많으시죠? 게다가 오늘 재료도 나오면서 핫한 두 선수의 대결로 꾸려보겠습니다. 기존의 강자냐, 혹은 여기에 또 새롭게 도전을 하는 선수 스튜디오 미르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골라보겠습니다. 이재표 전문가님. SM이 좋을 것 같습니다. SM, 그리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살짝 방향 틀어서 네. 스튜디오 미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궁금한 쪽부터 여쭤볼게요. 스튜디오 미르가 어떤 선수인가요? 오늘이 이틀째여서 아직은 낯선 그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기업입니다. 아. 그리고 실적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적 또한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왜 이제 일단 스튜디오 미르를 선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선수예요.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 제가 이제 오전에도 다뤘지만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신규 상장주는 항상 저는 수급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수급이 살아 있으면은 분명하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스튜디오 미러가 이제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사실 이제 음봉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저는 물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튜디오 미르가 지금 현재 음봉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데 자리를 어느 정도 이제 잡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저는 트레이딩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들이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흐름을 꺾어서 재상승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르는 아마 그러한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른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종목을 웬만하면 고르지 않지만 그쵸. SM이 이제 지금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얼라이언스 파트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주주 측에 어느 정도 이 회사의 어떤 개선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보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이 SM 이사진들과 이수만 회장과의 계속적인 네.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라이크 기획부터 사실 시작된 그렇죠. 거였죠. 이제 라이크 네. 기획이 이제 계속적으로 SM에서 또 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계약이 종료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완전히 지금 현재 이사진들과 지금 이제 이 전 이수만 회장과 이러한 이 경영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카카오가 난입을 한 거죠. 그쵸. 카카오가 제3자 배정과 전환사채 이제 취득 방식을 통해서 2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만 전 회장이 이 부분은 불법이다. 지금 이제 이미 이 이사진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불법이 맞나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 사실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또 네. 3자가 개입되는 경우는 잘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수만 회장이 또 오히려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있어요. 예,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수만 회장이 승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오히려 SM 측에서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카카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카카오의 이제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엔터 사업을 더욱더 이제 폭넓게 펼쳐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수만 전 회장이 승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 이수만 회장에 대해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SM 현재 주가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미 작년부터 라이크 기획과의 이러한 계약 종료에 의해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네. 움직였던 부분이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이미 주가에 너무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훌륭하고 엔터주들의 이러한 뛰어난 흐름들은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이 실적 이외에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주가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완전히 좀 차익 실현의 구간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SM 같은 경우에는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눌렸을 때 접근 가능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번 달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신상장주가 계속해서 또 이 한 세네 가지 종목에 상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신상장주 섹터가 아마 이번 달에 저는 매력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 B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가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주가에 이미 녹아 있다라는 측면이고 스튜디오 미르를 비롯해서 요즘 신규 상장 선수들 수급이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해서 스튜디오 미르로 골라주셨고요. SM 골라주셨죠? 이재표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자, 이 SN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지금 현상 그대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뭐 소송 들어간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오늘 내일 당장 이게 결과가 나올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카카오에서 2대 주주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나중에 뭐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이유는 경영권 분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뭐 경권이 조금 이렇게 경영권을 두고 싸울 경우에는 지분 매입 뭐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을 본다라면 이 주식 자체를 뭐 그동안 엔터주들 다들 좋았고요. 또 마찬가지 SM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맞춰서 올라왔다라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을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로나가 이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많이 창궐할 걸로 그렇게 걱정됐는데요. 우리나라 발표하기를 뭐 중국발 비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자, 이 부분도 조금 조기에 해제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런 모멘텀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은 그 나온 재료, 현상, 그 나중에 좀 긴데 뒤에 있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것보다는 경영권 분쟁이다라는 거, 이 부분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미르의 경우에는 어제 상장한 종목입니다. 따상을 기록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될 때, 우리 신부들 보면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치장을 많이 해서 그런 거겠죠. 자, 이 상장되는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요. 훨씬 많은 종목들이 상장될 때 당시에 그때 가장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 뭐 가장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보다 따상을 갔다라는 거, 이 부분 자체가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되면서 증명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신규 상장 종목에 잘못 이렇게 들어가서 물렸을 경우에는 나중에 뭐 거의 뭐 영영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 하는 산업 자체는 뭐 상당히 좀 애니메이션 관련해 갖고 북미 쪽에 미국 쪽에 뭐 그런 쪽에서도 독특한 영업 방식이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단기간에 다가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보름 지나면 보호에서 풀리죠. 한 달 지나면 보호에서 또 풀립니다. 석 달 지나면 또 풀리고요. 6개월 또 풀리고 1년에 또 풀립니다. 그런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매물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검증이 전혀 안 된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SM이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게시판에서 SM을 꼽아주신 분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수만 회장이 조금 지분을 비싸게 팔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갑자기 또 태연 짱 이렇게 SM 아티스트 바로 또 떠오르죠. 저도 소녀시대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태연 짱 예,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과연 새내기 선수일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이슈 안고 있는 SM일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음 대진 정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오늘의 4강 진출자 SM입니다. 62% 지지 받았고요. 그러면 스튜디오 미릅니다. 지금 약간 음봉이 형성되는데 김혜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일단 63,000원 안내드리고요. 진입할 때 전제 조건은 네. 눌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수급이 밀어 넣어지는 구간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접근하지 네. 않으셔도 된다는 점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눌리고 바닥이 제대로 잡혀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 거래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또 짧게 대응 전략 가능하다. 스튜디오 미르 가격 전략은 세워드렸는데요. 또 그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만 또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라운드의 대결은 GS 리테일 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이 두 선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컨디션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저는 GS 리테일 고르겠습니다. GS 리테일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GS 리테일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GS 리테일이 일단은 편의점이 정말 잘 되나 봐요. 편의점이 원래 일전에 한번 도시락 때문에 한창 또 올라왔었잖아요. 그쵸. 이 간편 도시락이 워낙에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시락의 인기가 또 선풍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불황수혜주 막 그렇죠. 이랬잖아요. 오히려 이제 불황으로 인해서 네. 또 수혜를 받고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 영역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 GS 리테일이 어찌됐든 본업이기 때문에 캐시카우는 굉장히 좀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GS 리테일이 이 본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평가를 좋게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 비편의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손실 부분이 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GS 리테일이 호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호텔 사업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오프닝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2월 말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이런 입국 제한이 연장될지 아니면은 이제 풀어낼지 정부가 결정을 할 예정인데 저는 어찌됐든 풀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점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 다 지나갔다 집단 면역 형성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의 리오프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유독 또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슬슬 이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S 리테일의 이러한 호텔 사업까지도 추가적으로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4분기에 또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잘 나왔다라고 하면 GS 리테일이 이러한 이 실적 개선의 기대감에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주가 급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적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태까지 본업이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 다른 사업들도 어느 정도 호조를 보이는 만큼 충분히 주가의 추가 급등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본업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전투기 사업 뭐 이제 작년에 폴란드 건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수주를 많이 따내왔고 그러면서 이제 전투기 사업이 계속해서 좀 잘 이루어지면서 호조를 이어나가고는 있는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주가가 한 번에 급등이 나오려면 무언가 또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거는 역시나 뭐 우주항공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게 스타링크였는데 스타링크 진출권에 관해서는 이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결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AP 위성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뭐 그 외에 뭐 컴퍼니 K라는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스타링크 진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방산 쪽으로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산 쪽의 사업은 계속해서 호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미 방산의 좋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또
12월, 1월 달에 이야기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 GS 리테일이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 GS 리테일은 리오프닝이라는 모멘텀이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는 당장 볼 만한 재료는 없어 보인다라는 시각이시고 이재표 전문가님은 한국항공우주를 또 골라주셨어요.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네, 저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GS 리테일 편의점에서 지금 취급하는 품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그 BMW도 편의점에서 사고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지금 뭐 최근 나온 얘기는 폐가전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수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점점 취급하는 그런 품목들이 늘어나면서 실적 부분들은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 한국항공주를 훨씬 더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방산주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전투기 만드는 거, 방산 이런 부분밖에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이 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합니다. 전부 다 일본에 보내서 수리를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직접 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차세대 전투기 관련해서 KF-21이라는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4.5세대 전투기인데 이 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처음부터 개발을 했는데요. 이 부분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돈을 좀 덜 주고 막 그래서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이쪽을 참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UAE 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저 전투기들 KF-21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FA-50 같은 것들 주로 수출하는 것들은 FA-50인데요. 지금 요건 전부 다 T-50 고등훈련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뭐 전투기 몇십 대 수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훨씬 큰 모멘텀이 올해 좀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시간을 갖고 올해 좀 느긋하게 이렇게 보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또 5월 달에 저 누리호 3타 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멘텀들이 계속 수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깝게 또 5월 달에는 누리호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을 비교해 본다라면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훨씬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표 전문가님 뭔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한국항공우주를 강력하게 좀 밀어주셨는데요. 물론 GS 리테일도 상당히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한국항공우주가 좋아서 골랐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또 엇갈렸습니다. 캐스팅부터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네, 다음 라운드 대진 어떻게 결정될까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갑니다. 67% 지지받았고요. GS 리테일은 오늘은 거래도 동반되고 성적이 좋은데 아직 항공우주에는 안 되나 봅니다.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32,000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4,000원 정도입니다. 32,000원에서 가격 전략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8강의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에너지 쪽 S-오일 대 OCI입니다. S-오일, OCI.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S-오일 고르겠습니다. S-오일, 이재표 전문가님? 네, 저도 S-오일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오일이 더 나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OCI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고른 것 같아요. OCI가 어찌됐든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1월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산업 재가동이 되면서 올해 말까지 계속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하나솔루션에서 이번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서 쓰겠다라는 네.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공급이 계속 과잉되면서 가격이 싸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OCI에게는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OCI도 이제 이 올해 판매 전략을 비중국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급망이 재편이 되다 보니까 IRA로 인해서 이제 이 비중국 수요, 중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인 건데 네. 그러면 어찌됐든 중국에서는 계속 공급량이 과잉된다, 쏟아져 나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작년에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이 이 경유나 혹은 이제 이 정제 마진이 좀 뛰어난 상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잘 나와주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호실적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또 심화론 때 이 유가 네.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네. 유가 급등의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했었죠. 원유 상한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 보복 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중국 산업 재가동이 됨에 따라서 중국이 또 이 원유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산업 재가동되면 이 원유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약 한 8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온 시나리오가 100달러 넘어갈 거다. 5월달 정도 되면. 그러면서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일전에 한번 휘발유 2,000원 넘어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림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S-오일은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특히나 조금 있으면 또 이 러시아산 원유뿐만 아니라 이제 이 원유에 대해서 정제 마진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S-오일 같은 경우에 이 고부가 가치 제품에 의해서 이번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유가 급등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S-오일이 다시 한번 또 이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을 좀 띄워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S-오일은 앞으로 좋아질 거고 OCI는 좋았는데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한다면 훨씬 메리트가 있는 쪽은 S-오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도 S-오일이 더 낫다고 보시죠? 예. 일단 OCI 같은 경우는 수익성 자체도 좀 그렇게 크게 좋아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한 거대 트렌드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 섹터 중에 싫어하는 종목 거의 없이 다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 OCI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뒷전에 이렇게 밀어놓고 보는 종목인데 자,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모래를 퍼다가 거대한 전기로에다가 넣고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자, 뭐 중국이나 이런 쪽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요금 원래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적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올렸죠. 주로 이 생산 원가 중에 상당 부분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그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면서 수익성은 안 좋아질 게 자명한 거죠. 그리고 또 S-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앞에서 원유 가격 유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뭐 중국 쪽, 뭐 이런 쪽에 리오프닝 되다 보면 당연히 이 유가 상승 압력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그거 외에 또 한 가지는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로 이렇게 가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면 유가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유가가 작년에 급등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전략 방충률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 이거 유가가 어느 정도 70불 정도 그 근처 정도가 되면 다시 그 방출했던 그 부분을 사 넣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가 자체가 뭐 70불대 여기 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유가 자체가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승 요인만 존재할 뿐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이 S-오일의 수익성은 좋아질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S-오일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모두 다 S-오일을 골라주셨어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게시판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 4라운드 게시판 투표 결과는요.
OCI를 조금 더 지지를 해주시네요. 5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진에는 저희 SOE를 올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OCI 골라주신 분들은 왜 OCI가 더 좋으신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입을 모아 지금 SOE를 좀 더 낫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OCI입니다. 가격 전략 그럼 세워보도록 하죠. 이재필 전문가님, OCI 그러면 얼마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이 특별한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태인데요. 일단 저 위에서 저 122평선에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지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좀 걸리면 이 62평선에서 한 번 정도 지지받는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들이 더 나온다라면 요 돌파가 되면 그 다음 저항선인 106,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골라주신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요. 친환경 대 석유라고 봤을 때 친환경이라서 OCI를 좀 많이 더 골라주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두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분이 SOE를 골라주셨어요. 그러면요 4강 대진 보겠습니다. 오늘 4강 대진부터 속도를 좀 내보죠. 1라운드는 LG이노텍 대 SM, 2라운드는 한국항공우주 대 S51입니다.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G이노텍 대 SM.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쪽이 더 좋아 보이세요? LG이노텍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그리고요. LG이노텍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골라주셨어요. 이재필 전문가님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좀 간략하게 SM보다 이건 낫다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SM보다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안정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양선을 쭉 뽑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거래되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이 122평선은 뚫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LG이노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너무 좀 탄탄하게 오름세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LG이노텍이 아닐까. 어찌됐든 애플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중국 공장이 중지된 게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중국 공장이 가동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LG이노텍도 더 안 좋아질 건 없는데 좋아질 거라서 LG이노텍이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이노텍 그럼 결승전 진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좋아 보이세요? LG이노텍 대 SM이었습니다. 대결 결과 와 처음 보는 저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도 처음 보세요? 네, 처음 보는 이 것 숫자 같아요. 처음 봅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100대 0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네요. 만장일치로 LG이노텍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사실 오늘 SM 이슈도 많고 재료 많고 주가 움직임도 좋아서 좀 비등비등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LG이노텍 확실히 2차전지 반도체 IT 이쪽으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올리고요. 그럼 SM 가격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님 세워주시죠. 일단 오늘 고점 뚫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1차로 10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 SM 사실 주가 워낙 좋고요. 또 거래도 동반되고 있는데 LG이노텍의 이런 굴욕을 맛봅니다. 100대 0이라는 숫자가 가능하긴 하네요. 게시판에서는 만장일치로 LG이노텍을 골라주셨어요. 오늘 우승에 조금 더 성큼 다가가는 LG이노텍입니다.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의 대결. 한국항공우주 대 S51의 대결이 되겠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앞서 한국항공우주 강력하게 이렇게 좀 밀어주셨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SOE 가겠습니다. SOE 이제 조금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번 달 CPI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저번 달 거죠. 저번 달 CPI가 발표가 될 텐데 CPI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아마 시장에 조금씩 다시 한번 스며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가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움직이기 마련일 텐데 SOE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 아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SOE일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는 선배님께서 무언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장에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SOE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일입니다. CPI 발표되는데 여기에 차관한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
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좀 되게 안타까운 그런 얘기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가 24일이면 1년입니다. 근데, 지금 그 러시아 쪽에서 그거 1년 성과를 뭔가 보이기 위해서 지금 뭐 거의 인해 전술로 그 동부 바흐무트 쪽,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조만간 엄청난 규모로 공격을 할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 부분이에요. 작년에 영업이익 1,4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3,200억, 3,000억을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2배도 더 벌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변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바쁘시네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면 또 여러분들의 몫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게시판 투표 결과로 결승전 진출자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대 S-오일, 이번에는 비슷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58%의 지지 받으면서 결승전 진출하고요. S-오일이 아쉽게도 떨어졌는데, 그러면 S-오일은 김영희 전문가님. 네, SOL은 92,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000원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그래서 92,000원, S-오일이 지금 85,100원이거든요. 92,000원 가격 전략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승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쟁쟁한 선수 제치고 이렇게 결승전이 구성됐습니다. LG이노텍 대 한국항공우주, 뭔가 좀 체급도 맞고 해봄직한 대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우승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거 아시죠? 지금 유튜브 투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재표 전문가님은 이번에도 한국항공우주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일편단심으로 좀 원픽을 꼽아주시네요.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네. LG이노텍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안 좋았던 것들 다 반영하고 바닥에 대한 기대감 확실한 상태에서 오늘 상승이 나온 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LG 디스플레이의 총 매출을 작년에 처음으로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중국 산업 재가동에 따라서 애플 실적 회복하면 마찬가지로 LG이노텍도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폭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LG이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발 모멘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이재표 전문가님. 네, 주가라는 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게 주가의 속성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이 방산주들, 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죠. 거의 못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는 기간에 소외를 받는 겁니다. 즉, 작년에 생겼던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모멘텀들도 좀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뭐 이 주가가 올해 만약에 예상치 영업이익 3천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라면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수치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4조 7천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도 더 늘어나는데 뭐 시총 4조 7천억은 많이 싸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평가 매력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도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결승 선수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오늘의 우승자. 네, LG이노텍이 오늘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60% 정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LG이노텍. 게다가 오늘 또 기록이 나왔죠. 100대 0이라는 대기록. 여기서 0은 SM이었는데 LG이노텍이 오늘 우승까지 거머쥐는데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LG이노텍. 그러면 계속 골라주신 김영희 전문가님이 앞으로 이 선수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단가부터 저는 모아가도 충분히 매력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 목표가 31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9만 3천 원이거든요. 31만 5천 원 LG이노텍 가격 전략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아쉽게 떨어진 한국항공우주. 이재표 전문가님, 이 선수는 어떻게 좀 활용하는 게 좋나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요거를 모멘텀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해 연중에 계속해서 발표가 될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목표가를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8만 원 정도 설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 선수 LG노텍이 차지했고요. 또 준우승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상형 월드컵에서 8명의 선수들 봤습니다. 매일매일 이 선수들 라인업이 바뀌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몰랐던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되고 또 그동안에는 너무 보던 선수들만 봤다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남은 경기도 조금 더 집중력 발휘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경기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